앵그리, 너 지금 자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원래 이제 독립형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을 제가 2편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해와 진실에서 기존의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틀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했던 그 코너에서 다뤘던 문제가 최근에 또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설명했지만 역시 에세이를 많이 써보지 않아서 여전히 좀 약간 헤매는 것 같아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들을 아예 문제를 좀 여러 개 다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요. 오해와 진실로 계속 하자니까 이게 너무 늘어나는 것 같고 해서, 이걸 따로 그냥 아예 코너를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요 그림, 이게 이제 나중에 오늘은 제가 이제 작업 후기라고 해서 앵그리 잉글리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는지 제가 잠시 뒤쪽에서 설명할 텐데, 이 그림이 마침 저한테 있어서 마침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뭔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 사진을 선정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약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좀 약간 브레인스토밍 하지 않고 좀 약간 자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목은 앵그리, 너 지금 자니? 이런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어려운 문제 위주로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질문이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직접 브레인스토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 정지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예시를 1분 정도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화면 정지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질문 먼저 볼게요. 어그리 디스어그리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술문이 나오는데, 컴퍼니가 should pay for employees 다음에 to get university degree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학생들이 해석이 일단 안 되는 학생들이 처음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pay라는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do 하는 것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do 하는 것을 이제 돈을 낸다는 거죠. 지불하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간혹 이 pay라는 동사는 특이하게 우리가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그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전치사 for를 쓰고 명사를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 바로 for 다음에 이 명사가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앞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기업들이 employee들이 university degree를 받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 학생이 쓴 에세이를 보면, 자, 먼저 읽어볼게요. 이 학생의 토픽은 employee들이 바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제 돈을 내야 된다. 이제 어그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employee인데 어떤 employee냐면 한 전통 한식이죠. 코리안 쿠진이니까 한식 회사. 예컨대 여러분 뭐 비비고 뭐 이런 회사. 이 회사에 다니는 이제 인플로이들이 어떤 기회를 가질 수가 있냐면 바로 레시피인데 다양한 나라에서의 레시피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 만약 그들이 스페셜라이즈는 이제 전문화하다는 뜻이죠. 바로 글로벌 쿠진, 즉 한식 회사에 다니는 이 바로 이런 직장인들이 바로 글로벌,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쿠진을 만약에 전공을 하게 되면 대학에 있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냐면 바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음식은 이제 각국에서 온 음식. 예를 들면 이제 예시도 좋네요. 전통적인 어떤 콜롬비아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As a result, 그래서 결과적으로 컴퍼니들은 바로 인플로이들이 이제 그들 자신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야 된다, 이제 이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어그리 했으면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자기 개발, 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학원에서 많이 이제 그 소위 주는 이제 뭐 브로든 퍼스펙티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소셜라이즈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면 대부분 어딜 치냐면 여길 치죠. 이게 중요해요. 유니버시티 디그리. 그런데 어딜 치냐면 또 인플로이를 쳐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인플로이에 동그라미 치고 유니버시티 디그리에다 동그라미 치면 이 문제는 이렇게 아까 학생처럼 나와요. 즉 인플로이들 입장에서
인플로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으면 뭐 견문이 넓혀지고, 인플로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으면 소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 인플로이들이 뭐 대학 교육을 받으면 어떤 자기 개발 기회가 있고, 이게 다 인플로이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한국 학생들이 워낙 에세이도 중고등학교 때 안 쓰고 책도 많이 안 읽고 초등학교 때는 뭐 거의 뭐 에세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되게 약한데, 이 질문, 짧은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인플로이즈가 아니죠. 모든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 아니에요? 주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해야 되는데 바로 인플로이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기업인데 주인공 얘기는 안 해. 그리고 그냥 무조건 인플로이 입장에서 써.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 컴퍼니면 컴퍼니 입장에서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그럼 선생님, 그럼 이렇게 만약에 제가 썼는데 뒤늦게라도 만약에 이게 컴퍼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얘를 갈아엎어서 새로 써야 되나? 아니죠. 뭘 갈아엎어요? 갈아엎으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망하는 거야. 그럼 갈아엎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데, 예를 들면 컴퍼니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아이디어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 무조건 기업이 왜 해야 되는지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건 기업에서 직장인들이, 피고용인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비비고에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바로 글로벌 쿠즌 같은 것들을 대학에서 배우면 어떤 기회를 갖냐면 다양한 세계 요리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기회를 갖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기업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기업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기업이 왜 이 비비고에 있는 그 직원들이 이 글로벌 쿠즌 같은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왜 비비고가 그럼 이 돈을 내야 되냐? 왜냐하면 해서 회사 입장으로 오면 돼.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벌 수가 있어. 야,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니? 즉 비비고가 어떻게 돈을 버니? 아이, 왜 못 벌어? 바이 다음에 디벨로핑, 개발하는 거지. 뭘 개발하는데? 바로 뉴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인데 이건 한식이 아니죠. 어떤 아이템이야? 외국 음식을 개발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뉴 아이템은 누가 배운 거야? 그렇지, 그 비비고의 회사 직원들이 배운, 대학에서 배운 그 스킬, 노하우, 이런 걸로 뉴 아이템을 만들면, 비비고 회사가 만두만 만들다가 콜롬비아 또는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어떻게 돼? 돈을 벌겠지. 그러니까 기업이, 피고용인들이 대학 교육 받는 건 돈을 내야지. 왜냐면 기업이 돈을 버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어때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문장 들어가면, 여러분 이 에세이에 한 문장 들어가서 되면 이게 9이고요. 만약에 이 기업 입장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면 그냥 리미티드예요. 그래서 오늘 브레인스토밍의 하이라이트는 제발 모든 문제의 주어가 주인공입니다. 즉 주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주어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전개하게 되면 오프토픽 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자, 이 문제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세요.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 1분 정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University가 should spend more money on improving facility인데, 예를 들면 컴퓨터 랩실이랄지 스터디하는 그 지역인가,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돈을 더 써야 되니 어디보다? 유명한 교수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이 문제도 딱 내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학생 입장에서 써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눈을 씻고 봐도 학생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스튜던트가 여기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어가 university니까 누구 입장에서 써야 되냐면 대학 입장에서 써야 돼요. 왜 대학이 여기다 돈 써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다 돈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철저히 대학 입장에서 써야 되거든. 그럼 이게 대학이 주어가 되면 아이디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유명한 교수를 하이어하는데 왜 대학이 돈을 써야 되냐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유명한 교수에 대한 뭘 여러분들이 항상 줘야 되죠? 구체적 예시를 먼저 줘야 되죠? 그럼 유명한 교수를 실제 교수를 써도 되고 아니면 막장으로 만들어도 되죠? 전 막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막장이 제 전공이니까. 예를 들면 앵글이라는 우리나라 대학이 있는데, 앵글이 유니버시티의 생물학과, 즉 바이올로지 디파트먼트에 하이모라고 불리는 교수가 있어. 이 교수가 왜 유명하냐? 이 교수가 수백만 탈모인들에게 희망을 줘.
그래서 이 교수가 어떤 리서치를 했는데 세상에 줄기세포를 연구했는데 그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새로운 머리가 막 이제 나는, 모발이 막 나는 그런 리서치를 이 사람이 거의 연구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앵그리 대학이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앵그리 대학이 이 사람을 고용하면 장점이 뭐겠어요? 뭐 그런 거죠. 뭐 대뜸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마다 밑에 앵그리 대학 거기 자막에 나올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프로모트, 즉 대학을 홍보할 수 있지 않니? 대학을 광고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대학에게 광고가 중요하지 않니? 왜냐하면 대학 이름이 알려져야 되니까. 그러면 하이모 교수를 고용하는 것이 더 앵그리 대학은 중요한 거죠. 그럼 또 왜 하이모 교수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이모 교수한테 배우려고 엄청나게 많은 스마트한 학생들이 막 지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학교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있겠죠? 이래도 되고. 또 다른 아이디어 뭐 예를 들면 하이모 교수한테 배우려고 엄청나게 어플라이를 하면 그 학생들이 몰리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어플라이 할 때 돈도 내고 그리고 등록금도 낼 거 아니야. 그럼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버니까 대학이 돈 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은 하이모 교수 같이 유명한 교수를 하이어야 된다라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스터디 에어리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도서관. 야, 대학이 왜 앵그리 대학이 도서관에 돈을 써야 되는데 야, 도서관이 크고 그래야 애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이놈들이 나중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잖니. 야,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대학이 이름이 높아지잖아. 왜냐면 졸업생 중에 취업하는 사람이 많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그 졸업생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 대학의 명성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학이 주어가 되면 아이디어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 중에 메인 포인트는 주어를 잊지 말자. 우리 절대 주어를 잊지 말자. 무조건 주어가 주인공이다.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 요거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리뷰할 텐데, 동그라미 2개나 3개를 치는 거 이제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거 리뷰하면 이 문제는 famous professor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 improving facility에도 동그라미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주어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 동그라미 친 거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줘야 되고 이 문제는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comparison, 비교 문제인데 이 비교 문제는 어떻게 답하는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하죠. 물론 저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컴패리즌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엄마 아빠 제가 왜 비교하는 거 문제 줘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 문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주어를 잊지 말자. 그리고 동그라미 친 건 반드시 구체적으로 주자라는 건 예전에 배웠던 것에 대한 리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게 뭐죠? 이 감이에요, 감, 여러분. 감이죠, 감. 여러분 좋아하는 감이에요. 이걸 제가 왜 여기다 해놨냐? 여러분이 시험이 토요일이면 금요일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이 시험장 갈 때도 여러분이 배운 노트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금요일 날 끝나는데 일주일 후에 시험을 본다? 또는 2주일 후에 시험을 본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일주일, 2주일에 공백이 생기죠. 그러면 감이 어떻게 돼? 감이 어떻게 돼? 느낌이 오죠? 감이 떨어져. 감이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시험을 보면 무조건 금요일 날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개강을 하거나 만약에 또는 여의치 않아서 일주일 정도 텀을 둬서 공부를 못하면 그러면 제가 앵그리 잉글리시에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올려주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요런 의미로 제가 강의를 준비할 테니까 앵그리 잉글리시 거기에 나오는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하는지 즉 앵그리 너 지금 자니? 그 시리즈별로 준비하는 걸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작업 후기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앵그리 잉글리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되게 궁금한데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작업 후기, 특히 제가 감사하는 분들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 사진이 뭐냐? 요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테이큰이란 영화의 이제 그 명장면이죠. 이제 딸이 이제 납치돼 가는데 이제 딸한테 그들이 너를 데려갈 거야. They are going to take you. 이것을 이제 이 대사를 얘기하면서 이 명장면이죠. 요걸 원래 저는 이제 테이큰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CJ에서 설명하려면 요 그림을 쓰고 싶은데 이 그림이 이제 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이 저에 있지 않아서 요 그림을 좀 약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요 사진을 제가 여기 지금 컴퓨터에 요걸 놓고 이 비슷한 포즈로 제가 이렇게 얼굴을 하고 이제 앉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 제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성태욱이라는 학생이 이제 그림으로 요렇게 그려준 겁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그렸죠, 그죠? 이걸. 그래서 원래 그림은 사진은 요건데 요거를 저작권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요거를 요렇게 화면 앞에서 제가 포즈를 취하고 제가 태욱이한테 태욱아 요렇게 그려주면 돼 라고 해서 이제 저희 성태욱 저희 제자가 이걸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것을 이제 그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서 사파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또 이 강의를 이제 내용물을 안 치는 슬라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앵그리 잉글리시에 나오는 모든 이런 사파는 성태욱이라는 앞으로 일본 명문대학 히도츠바시에서 공부할 성태욱이라는 학생이 다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앵그리 잉글리시가 제가 지난 12월에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는 뭐하지만 하여간 크게 뭐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갖춰진 걸로 찍어서 지금까지 이제 온 건데 많은 분들이 도와줬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소개한 성태욱 제 제자부터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아침예슬 선생님은 슬라이드나 이런 특히 이제 파워포인트 쓰는 방법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지금 같이 근무한 우리 원어민 조셉 선생이 제 영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고 녹음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뭐 소희 선생, 그 다음에 장은혜 선생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도움 많이 주는 사람은 역시 저의 이제 윤준의 엄마, 즉 제 아내 한지희 씨가 또 많이 도와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앵그리 잉글리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앵글리시 잉글리시 찍으면서 저도 사실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워요.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수업 시간 이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도 이제 우리 성태욱이처럼 뭔가 저한테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좋아요 이런 거 당연히 눌러야죠. 그런 거 뭐 제가 쪽팔리게 맨 뒤에서 여러분 뭐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추접스럽지 않나요? 당연히 눌러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 설명 듣고 분명히 토플 시험 잘 볼 텐데 당연히 의리가 있으면 누르셔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핸드폰 달라고 해서 앵그리 잉글리시 쳐서 직접 그들 손가락으로 꾹 구독 신청 이런 거 눌러서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그게 의리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신뢰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작업 후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제가 앵그리 잉글리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 즉 이 앵그리 잉글리시를 보는 여러분들이 가장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성적이나 영어가 향상될 겁니다. 서로 간에 의리로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업 후기를 통해서 약간 강의가 길어졌는데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끝까지 감이 떨어지지 않게 공부를 하셔야 토플 성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앵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